예, 형님 이게 저기 뭐냐 이번이 3주차긴 한데 또 형님이 안 하셨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2주차 때 했던 거. 예, 그거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퀵하게. 제가 첫 주에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저기 뭐냐 이거 있잖아요. 진직도 했을 때 뭐 저기 뭐냐 6.5 플러스 마이너스 0.3이고 뭐 어디 쓰라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렇죠. 뭐 저기 다이아가 8이고 진직도가 0.1이면 그 0.1은 8 내에서 쓰는 거다. 절대 사이즈를 못 넘어간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거는 서피스에 적용하면 맞고요. 이렇게 보면은 진직도를 갖다가 이것도 저기 보면 서피스에다 지시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막 그게 맞는데 만약 이것처럼 저 실린더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경이요? 그렇죠. 여기 경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이 의미는 그러니까 피처 오브 사이즈로 가는 그러니까 서피스 아까는 이게 서피스였잖아요. 요건 서피스인데 서피스는 잴 수 없는 놈이고 요렇게 전체 통으로 잡으면 이거는 이런 피처 오브 사이즈죠. 그러니까 형상을 가진 것 이런 게 피처 오브 사이즈 잡을 수 있으니까 책상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진직도를 적용하면 그때부터는 사이즈를 넘어가더라고요. 아, 넘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스탠다드를 공부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까먹었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날 설명을 드리고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이아가 6.5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면 뭐 6.8 mmc에다 진직도 0.2 더해서 7.0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경에다가 형님 말씀대로 서피스 적용이 아니고 이렇게 어딨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어딨더라?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또는 뭐 보면 이것도 그 의미인 것 같네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섹션을 잘라보면 이 섹션이 잘라보면 6.8을 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휘었잖아요. 이게 뭐 마이크로 미세 영역에서 휘었다 그러면 이쪽 에지하고 이쪽 아지에서 선을 그어보면 7.0이 되는 거죠. 이걸 허용을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치수를 어디다가 대주냐에 따라 좀 문법이 다릅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 버추얼 컨디션이 있는데 버추얼 컨디션도 제가 그날 2주차 하기 전에 엄청 고생해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그쵸. 이게 버추얼이라의 의미가 이제 뭐 보면 영어에서 보면 거의 되었다, 거의 끝까지 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뭐 옛날에 90년대 버추얼 파이터 오락실 게임 기억나세요, 형님? 버추얼 파이터인가요, 그게?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가상의 파이터인데 이거는 버추얼이 뜻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되었다, almost 끝에 온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사실 이게 더 맞아요. 이게 더 의미가 비슷한데 이제 먼저 번역하신 분들이 실효 조건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책을 한번 내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영어 의미를 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같이 적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극악이 됐냐면 이건 조립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인 거예요.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홀이라면 제일 작아지고 핀이라면 제일 큰 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버추 조건도의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홀 있네요. 홀이면은 30.12 mmc죠. 제일 작은 거니까 제일 질량이 많은 조건이니까 그죠. 근데 위치도 공차 0.1이 빠지면 30.0이 되거든요. 30.0이 버추얼 컨디션인 건데 그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저래요. 그러니까 이 위치도 자체는 그러니까 요런 실린더예요. 이렇게 이 홀에 엑시스가 누울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 끝과 끝으로. 그러니까 이 위치도 자체가 일종의 각도 조절까지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듯해가지고 이렇게 놔주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치도 자체는 이런 지각도까지 포함을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게 ASM의 문법이에요. 그쪽에서 정한. 그래서 뭐 이게 위치도 파이 0.1이면 이렇게 옆면에서 본 거지만 파이 0.1짜리 실린더가 있는 거고 그 에지와 에지에서 이렇게 걸리기만 해도 이거는 0.1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0.1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게 되면 홀이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렇죠. 홀이 그렇게 삐딱하게 됩니다. 센터 엑시스가 틀어지니까 같이 홀이 틀어지죠. 그러면 어찌 되냐면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핀이 똑바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핀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요 끝과 요 끝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용 영역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왼쪽에 요 바운더리하고 그러니까 요 영역 요 두 개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NMC 30.1 마이너스 0.1 하면 30 정도 돼요. 그게 이게 0.05 0.0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버추얼 컨디션이에요, 형님. 아시겠죠? 버추얼 컨디션? 예. 이게 홀의 버추얼 컨디션이고 핀의 버추얼 컨디션도 있어요. 근데 핀도 똑같아요. 이게 핀의 MMC는 그러니까 핀이 요 질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29.9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0.1 요 위치도에서 또 틀어져요. 그러면 또 이게 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 홀은 요쪽이랑 요쪽밖에 못 쓰겠죠. 홀은 이제 반듯한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같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29.9에다가 0.1을 또 더해주죠. 그 바운더리가 또 넓어지죠. 이거. 그래서 이제 30.0밖에 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추얼 컨디션이라는 게 저 상태에서 버추얼 컨디션은 30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29.9 저기 NMC 사이즈에다가 위치도 공차 0.1 그게 각도가 틀어진 거잖아요. 0.1을 더해주는 이유는 이제 앵글이 틀어지면 그만큼 바운더리가 넓어지니까 요 이제 영역이 넓어진 거죠. 요 섹션 자체는 29.9예요. 섹션 잘라보면 다 29.9인데 이 엣지가 3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컨디션은 그러니까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개념을 왜 만들었나 보면 저래요. 이게 스탠다드 처음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더라? 제가 아마 거의 첫 장에다 실어놨을 텐데. 여기 있다. 이게 보면은 홀이 30.1일 때가 제일 작은 홀이고 핀도 여기 있어요. 핀도 29.9. 그쵸? 그러면 29.9에다 0.1 더하니까 영어 버추얼 컨디션은 30이고 홀은 또 30.1에다 0.1 빼니까 30이고 두 개의 버추얼 컨디션이 똑같죠. 그러니까 ASM에서 첫 장부터 보면은 요 두 개를 요놈하고는 결합되는 놈으로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놈의 MMC 조건이 핀의 MMC 조건은 29.9고 물좀 떠올게요. 예. 자,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요 보면은 ASM이 스탠다드 거의 첫 장에 나오는 건데 이게 보면 핀은 제일 큰 사이즈가 29.9고 여기다가 0.1 요 위치 공차를 더하면 30이 버추얼 컨디션이겠죠. 그리고 홀은 30.1, 29.9보다는 핀보다는 크죠. 30.1로. 그렇죠. 그럼 실효 조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실효 조건은 상대 거를 맞출 때 실효 조건 쓰는 거예요? 실효 조건은 이제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이제 저런 거죠. 이제 실효 조건까지 고려를 하면 실효 조건에서는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실효 조건이라고 해서 아웃 시켜버리면 이 파트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실효 조건은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면 쓰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미국이 이걸 만들어낸 이유는 돈을 항상 스탠다드도 그렇고 강의하는 분들 얘기하는 게 코스트예요. 돈. 그러니까 파트를 어떻게든지 안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극악 조건이면은 이게 파트도 틀어진 건데 이걸 왜 쓰냐는데 사실은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버추얼 컨디션이면 한번 껴봐라. 이거는 사용 가능한 그 범위 내에 뒀어요. 버리는 파트는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만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홀이 30.12 MMC였고 핀의 MMC가 29.9면 서로 0.2 차이잖아요. 0.2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0.1을 반씩 나눠서 여기 윗동차로 줘요. 0.1 줬죠. 그리고 여기도 0.1 줬죠. 사이즈의 차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위치도로 줘요. 이게 스탠다드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30.1에서 0.1 빼면
아까 여기 뭐 버추얼 컨디션 그려드린 것처럼 버추얼 이게 30이 돼버리고 30.1홀이 0.1이 빠져나가면 30이 돼버리고 요 용역은 틀어지면서 요 양쪽 용역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30.1홀이지만 섹션은 30.1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역은 30밖에 안 되고 요 빨간 영역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핀도 보면 29.9였는데 또 틀어지면서 사실은 30으로 커져 버리잖아요. 바운더리가. 그러면 버추얼 컨디션이 30이고 이것도 30이잖아요. 홀도 30, 핀도 30. 이러면 결합이 될까요, 형님? 누구도 모르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 자체는 서로 홀이 좀 0.2가 크고 핀은 0.2 작게 만들어놔서 사이즈 자체는 맞을 수 있긴 하는데 버추얼 컨디션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버추얼 컨디션이 똑같으면 그 상황 서로 극악 상태에서 만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될 확률 봐, 안 되는 확률 봐 그럴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버추얼 컨디션은 조립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지는 꼭 안 된다고 뭐 얘기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트를 안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 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스탠다드를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이 개념이 왜 나왔나 보면 파트를 리젝하지 않기 위해서 안 버린다. 두 번째는 상대방하고 결합하려고. 요거에서 생각을 하면 거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왜 나왔나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버추얼 컨디션 이해하셨죠, 형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형님한테 하나 할 거는 버추얼 컨디션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데이텀 시프트를 해야죠, 형님하고. 데이텀 시프트가 어딨냐면 어디 보자. 이거네요. 이게 저기 그 요런 파트예요, 형님. 이렇게 판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핀 있고 위에 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핀이라면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 플러스 0.3 지각도 제로네요. 저기 그러니까 핀이 작아지면 11.7이고 커지면 12.3이겠다. 그죠? 예. 그래서 저기 그 보면 이놈을 근데 이쪽을 얘를 지금 데이텀 B를 쓰고 있잖아요. 네. 데이텀 B가 됐죠. 그죠? 여기 B에 이쪽 보면 데이텀 B를 참조하고 있죠. 근데 M 들어가 있죠. 이거 의미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끝마무리에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님 이게 저기 12.3으로 제작이 되면 여기 꽉 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꽉 끼면 이게 뭔가 하면 형님 이게 참 이게 요 파트가 뭔가 하면은 이게 저기 그 이 파트가 정상적으로 제작이 된다 검사하는 시뮬레이터예요. 이거 검사치고예요. 검사치고. 치고온고. 예. 고노게이지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고노게이지 같은 거예요. 이게. 아시네요, 형님. 역시 그쪽에서 사용하시나 봐요. 고노게이지 그 세상교를 쓸 때 예. 고노게 많이 쓰니까. 아, 그렇죠. 설계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역시. 예. 바로 나오시네요. 예. 이게 바로 고노게이지 같은 그런. 근데 이제 이거 시뮬레이터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파트를 아마 대량 생산할 파트니까 이것까지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거니까 요놈의 홀 두 개의 위치는 거의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가깝게 만들어졌겠죠. 이거 고노게이지. 제품은 요거죠. 제품은 요거고. 그렇죠. 게이지는 이거고. 그렇죠. 게이지는 요 큰 놈이고 예. 요 놈이 이제 우리가 검사할 놈이죠. 거의 뭐 고노 게이지는 거의 퍼펙트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핀이 지금 만약 12.3이 아니고 11.7이다. 그럼 요 안에서 차이가 지금 0.6 차이 나잖아요. 큰 거보다 11.7로 나오면 그렇죠. 까딱까딱 하잖아요. 근데 만약 저기 뭐냐 이거 조립 검사를 그러니까 이 게이지의 지금 의미는 이쪽도 끼워지면서 동시에 여기도 끼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쪽도 보면 요것도 요놈도 보면 위치도가 있어요. 0.3. 이 위치도는 보면 아까도 틀어지는 직각도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뭐냐 만약 그러니까 11.7인데 만약 여기다 M이 없다고 하면 11.7짜리 요쪽 핀을 뭐 0.6 정도 놀지만 그 0.6 정도 놀면 안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쪽에 M이 없으면 검사를 할 때 요 핀을 갖다가 퍼펙트하게 센터 위치로 퍼펙트하게 이렇게 센터 위치 두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핀이 뭐 이렇게 11.7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양쪽에 0.3씩 남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만약 이게 0.3 위치도에서 이게 이 지각도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조립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조립 조건들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만약 이쪽이 11.7로 만들어졌으면 이쪽 직각도 0.3 구부러진 거 이렇게 옆으로 붙이면 밀어가지고 끼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M인 뭔가 하면 옆에 저기 데이텀 시프트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B를 끼울 때 검사할 때 꼭 정중앙에만 놓고 검사를 하지 말고 밀을 수 있으면 밀어라. 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조립 활동을 도와줘라. 그런 의미예요. M을 넣어주는 거. 그래서 M이 주로 어디 붙냐 하면 실린더나 홀이나 핀에 붙어요. 그러니까 홀이나 핀을 갖다 데이터를 쓸 때 그 제작될 때마다 크기의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고에 넣었을 때 까딱까딱 하잖아요. 까딱까딱 하면 그걸 검사할 때 꼭 이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다 그 엑시스를 놓으려고 하지 말고 밀을 수 있으면 밀어라. 어떻게든 조립만 시켜서 검사해서 패스시켜라. 사용에 상관없어요. 바깥쪽으로 해도 되고 안쪽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조립만 되게 해서 조립만 되면 오케이 시켜라. 버리지 마라. 이 파트를 스크랩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이거 그때 제가 한참 설명했었는데 형이 거의 한 방에 해줬어요. 지금 이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예. 이 직각도가 여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예, 제가 공차가? 그때 우리 창환님이시죠? 물어봤었는데 제가 자료 준비 안 됐다고 그날 설명 안 했는데 오늘 다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일단은 형님이 버추얼 컨디션과 지금 데이터 시프트를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거 하면 돼요. 자, 오늘 거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3주차죠. 이제 제가 원래 이거 한 4주까지 할까 했는데 저도 시간이 없고 일단 3주에 끝내려고 좀 오늘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주 차고 말씀하신 그 제로가 무슨 의미냐면 요래요, 형님. 저래요. 지금 요 파트를 보면 보이세요? 이게 글씨가 좀 작은데 12.3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죠. 예. 그러면 제일 작은 사이즈는 11.7이잖아요. 예. 그쵸? 근데 위치도 공차 마이너스 0, 위치도 공차 0.0을 가지고 있죠. 예. 그쵸? 그러면 형님 이게 요렇게 도면을 제시를 하면 검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1.6이나 11.5 사이즈가 나오면 다 스크랩 버린다고요. 이 파트를요. 이렇게 11.5가 어디 왜냐면 경의 공차가 경의 사이즈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2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면 12.7까지니까 그쵸. 11.5면 NG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1.7에서 12.3인데 11.5면 NG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홀의 MMC는 11.7 마이너스 0.6이잖아요. MMC는 11.7 마이너스 0.6 하면 11.1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버추얼 컨디션은 11.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버추얼 컨디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적어놨네요. 버추얼 컨디션은 11.7 마이너스 0.6에서 11.1이죠. 극각 치료 조건은 11.1. 근데 요 도면의 룰대로 하게 되면 11.7 이하로 제작된 홀은 모두 리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추얼 컨디션은 조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요?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면의 룰대로 하면 밑에 사이즈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11.1일 때 재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도면을 이렇게 재는 거죠. 11.1부터 12.3으로 이 밑을 이 도면의 사이즈의 밑이죠. 아 이거 키우기가 힘든가? 이게 잠깐만요. 네, 커졌죠. 아까는 11.7에서 12.3이었었는데 11.1에서 12.3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밑을 버추얼 컨디션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0을 줘버려요. 그러면은 만약 이 도면대로라고 하면 11.2나 11.3이 나와도 리젝이 아니죠. 이건 파트가 그렇죠. 이 도면의 의미대로 하면 리젝이 아니에요. 이거 쓰는 거예요. 다만 11.2일 때 위치도 공차를 0을 준다. 퍼펙트하게 0이라는 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가능해요. 다만 근데 이론상으로 위치동차 0을 쓴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요 아까 버추얼 컨디션 이전에 요 사이즈들 있잖아요. 11.6에서 11.2
요걸 다 쓸 수가 있어요. 버리지 않고. 음. 리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인데 검사팀에서 리젝을 안 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바꾼 거죠. 왜냐면 버추얼 컨디션은 조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버추얼 컨디션이랑 그 걔네들을 버릴 필요가 없잖냐. 해봐야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근데 주변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공차를 영어로 준 경우 못 본 것 같거든요. 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자동차 쪽에 많이 써요. 자동차나 항공기 보면 새로 썼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주로 이제 하던 게 글로벌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에어버스, GM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실제로 뭐 11.1에 위초도 0차 0, 공차 0 이걸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아마 11.2나 11.3 이런 식으로들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차가 주어지잖아요. 현실적인 공차들이. 그렇죠. 실제로 이것들을 쓰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갖다가 한번 껴봐라.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만 버추얼 컨디션이 11.1이 나와버리니까 11.1도 조립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11.1에서 11.1부터 11.6까지죠. 11.7 전에. 그렇죠. 11.1부터 11.6까지를 우리가 껴볼 수도 있지 버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도면의 표현 방법을 만드니까 검사에서도 오케이 하면서 이제 갖다가 한번 껴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게 표현 방법을 갖고 트릭을 삼아 쓴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 방식에 의해서 요 파트들이 리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11.6부터 11.2 요 사이들이. 물론 이론적으로 뭐 11.1 때 0을 만족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만들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것들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을라나요? 그러니까 11.1-11.0 11.1 요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11.1 mmc-2 째로 하면 11.1이네요. 그러니까 극악 조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1.7-0.6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11.1이었고 이거는 11.1-0 하니까 11.1이고 버추얼 컨디션은 똑같아요. 다만 아까는 11.1부터 11.6까지는 파트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버리는 거죠. 버추얼 컨디션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같은 버추얼 컨디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기능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갖다 끼우면 끼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제작된 파트들이 버리지 않고 요 영역들에 있는 것들이 스크랩이 안 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로 톨러런스예요. 위치도도 마찬가지고 지각도도 그래요. 똑같아요. 지각도도 아까 제로 있었잖아요. 지각도도 있고 그래요? 예, 아까 제가 데이터홈 시프트 보여드리면서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도, 직각도, 뭐 다른 것도 제로 공차를 쓰는 게 있어요? 대체로 위치도하고 지각도가 많죠. 위치도, 직각도. 예. 그 외에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데이터 시프트 하면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건 지각도 제로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네. 이제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으면 제가 너무 깊은데 이거 왜냐면 이게 처음에 들어보시면 이제 좀 아리송할 수 있어요. 뭐 질문 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뭐 형님 혼자 계신데 제가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자, 뭐 되셨죠? 그럼 넘어갈게요. 네. 예. 이거는 프로젝트 톨러런스라는 건데 이제 프로젝트 톨러런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 이거는 장수가 여럿인 이유는 이제 스탠다드에 있는 걸 다 그냥 캡처를 했어요. 나중에 보시라고. 실제로 의미는 저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저렇죠. 이제 이게 요 파트가 두 개가 조립이 되고 여기 볼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에는 스레드가 있고 이쪽에는 스레드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위에 거 파트는 노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까딱까딱까딱까딱. 실제로 이런 파트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스레드를 조립을 할 때 나사질하면서도 조금 삐뚤게 들어가는 거 아세요, 형님? 사람이라면? 축이 좀 틀어져요? 그렇기도 해요. 그렇게도 보면 힘을 줘서 하면 안 돌진 않습니다. 조금 뻑뻑해서 돌리기가 힘든 거지. 근데 만약 위치도 공차를 0.5를 줬는데 그 0.5를 이 스레드 구간에다만 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사실은 스레드 구간에서는 0.5가 맞아요. 이렇게 보면 요 센터 엑시스가 0.5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레드가 없는 볼트의 위쪽 있죠.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앵글이 있으면서 요 클리어 요 파트 스레드 없는 파트 있죠. 간섭이 되는. 그렇죠. 네. 간섭처럼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위에 있는 파트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이 되는데 약간 틀어지는 거죠. 위에 있는 파트는. 이거 많아요, 이런 거. 이게 프로젝트 톨러런스라 어떻게 하겠다고 얘네들이 한 건가 하면 이 스레드가 어느 파트에다 공차를 투영하는 거예요. 스레드 기준이 아니라 위로. 이 위로 잡아가지고 다 쏘는 거죠, 위로. 프로젝트가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있습니다. 이 예제인데, 이제, 이게 일종의 하우징이네요. 이게 밑에는 스레드가 있고,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파트. 그래서 이거는 조립된 거네요. 그렇죠. 이거 조립이 된 거고, 요게 이제 요 밑에 거고, 요거는 뚜껑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도면을 줄 때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관통된 스레드고 한쪽은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이 돈데이 선생님이신데 얼마 2016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ASME 위원이셨고 거의 뭐 강의계의 대부신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 완전히 관통 스레드가 있고 관통하지 못하는 스레드가 있으면 이렇게 관통하지 못하는 스레드 기준으로 이렇게 높이를 주래요. 그러니까 요 파트 높이가 요 두께가 이제 17인 거죠. 17mm. 그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고 이쪽에는 안 해요. 관통 스레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톨러런스의 의미 자체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공차력이 이쪽이 스레드 기준이 아니라 이쪽 스레드가 없는 파트 기준으로 이쪽에다 투영하는 거다. 그런 의미인데 왜 이렇게 P 해놓고 여기는 17 해놓고 여기는 왜 숫자가 없냐? 그거는 이런 이렇게 관통이 되지 않은 이런 스레드가 있으면 파트가 조립이 될 때 이놈 기준으로 딱 멈춘대요. 보면 이제 The two screws that pass through clearance holes in the cover act like boss on the lower threaded part. 그러니까 낮은 스레드 깊이가 보스, 그러니까 요 볼트 끼우는 요 돌출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보스인데 요 낮은 데에서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요 높이만 써주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프로젝트는 맞는데 이제 그 실제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네. 그 볼트 기준으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요 스레드가 어느 파트 높이만 적어주면 이 도면은 오케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능도 검사도 오케이 될 수 있고요. 뭐 제가 물리적으로 왜 여기다가 17을 안 써주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 듣고 있어 보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해보니까 조립을 하게 되면 이쪽은 관통 스레드고 관통 스레드가 아니면 조립하다가 관통 스레드가 아니면 힘을 주면 조금 더 들어가요.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면 판이 어떻게 돼요? 판이 이렇게 휘면서 좀 밀겠죠. 만약 좀 위에 판이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이게 멈추는 스레드 있죠. 다 못 두른 거는 그렇게 못 돼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조립했던 걸 생각해보면. 만약 뚜껑이 이게 플라스틱이면 그걸 여실없이 볼 수 있어요. 금속이면 휘어지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이면 이놈은 힘을 줌에 따라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얘는 어려워요. 네. 뭐 그래서 요 관통 스레드가 아닌 거 기준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톨러런스 한 높이 얼마만큼 톨러런스 존을 위로 올릴 거냐. 위로 올렸죠. 그 높이를 표시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톨러런스가 미국에서는 꽤 많이 쓰는 거 도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빼고 하기도 해요. 이거 표현 방식은 이제 공차 옆에다 P를 해가지고 그렇죠. 집어넣고 그렇죠. 그 상대물의 높이를 딱 적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분은 좀 교수 하시던 분이시라 아카데미까지 하게 하시려고 이거까지 넣어주는데 옆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쪽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뭐 이거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작용하나. 물리적인 움직임인데 뭐 굳이 거기까지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공차 강의 가면은 설명이 거시기하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거. 근데 저는 또 보니까 로케이션이 기본이라 일단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주로 로케이션 챕터인데 형님한테 보여드릴 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2주차까지 했던 게 데이텀 시프트였었는데 그게 로케이션 전까지예요. 이게 보면은
250페이지에서는 100위까지 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톨러런스 오브 로케이션 전까지 해서 데이터 시프트를 한 건데, 톨러런스 오브 로케이션이 이제 한번 94페이지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스탠다드의 절반이에요, 절반. 위치동차 엄청 네. 앞서갔네요. 그걸. 거의 이걸로 때문에 스탠다드를 해요. 거의 뭐 보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나고 한 180까지 가나? 이거 끝나면 뭐 나오냐면 이제 동심도 이런 거 나와요. 런아웃. 근데 그건 사실 쪽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현업에서 쓰는 건 위치 동사입니다. 그리고 어펜딕스를 좀 잘 알면 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시간 내에서는 어펜딕스를 못 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해서 설명해서. 일단은 오늘 하는 거는 이 스탠다드 이쪽부터 거의 끝까지라는 거 아시면 돼요. 갈 게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스탠다드를 그 답답한 그림들 보면서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름 분해를 해본 건데, 첫 번째가 일단은 프로파일 톨러런스도 사실은 로케이션에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융합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들어가냐면 이거는 데이터물 기준으로 데이터에서 이 서피스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로케이션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거의 그 우리 십자가 표시 그 트루 포지션 진 위치도 그거만큼이나 되게 중요하고 되게 엄청 많이 써요. 미국 좀 도면에 세고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뭐 진 위치도가 이제 그러니까 트루 포지션이 피처 오브 사이즈, 그러니까 딱 잡아서 제일 버니어 캘리퍼스로 잡아서 잴 수 있는 놈들, 홀이나 핀이나 뭐 슬롯 같은 게 아니라면 서피스의 로케이션은 이제 프로파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 오브 사이즈는 보면은 이게 버니어로 잴 수 있으니까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서피스는 또 크기가 없죠. 그렇죠? 서피스는 면적이잖아요. 그 면적 재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놈들에는 MMC, LMC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피스 이런 면적, 어떤 책상 면적 같은 건데 그거 M 또는 L 한번 적용을 시도해보시면 사이즈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MMC, LMC는 없겠죠. 근데 데이터문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피스가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데이터문 있고 MMC, LMC는 없고 그런 거죠. 베이직 지수는 또 꼭 쓰고요. 베이직 지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지수. 여기 아마 설명하면 또 뒤에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파일 톨러런스 적용 사례를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된 콘투어드 서피스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에어로다이나믹이죠. 그러면 항공기 서피스, 자동차 서피스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인간공학적, 이렇게 인간공학이면 사람이 이 서피스를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형님 이거 책상 이거 만졌는데 이거 기분 나쁘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형님 쓰시는 아이패드. 이거 다 관리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바로 그 클래스 A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인간공학적 심미적 서비스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 이런 데 다 쓴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기 엔진의 크랭크 축 같은데요. 그쪽에도 캠축 같은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뭘 눌러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이거는 항공기 날개 속에 이런 프레임들이 엄청 많아요. 날개 단면을 지지하는 건데 날개하고 붙어야 되니까 이 면이 엄청 잘 관리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표적 사례가 자동차 본넷 또는 이제 자동차 바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몸이 닿으니까. 또 자동차도 에어로다이내믹 관련 있죠. 그리고 주조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몰딩 파트에다 적용하고, 그리고 뭐 단단하지 않은 물질이면 뭐 고무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꽤 많아요. 고무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또 단단하진 않지만 그 형체가 유지가 돼야 되는 놈들 이런 것들에다 적용을 한대요. 요거는 제가 고무도면을 못 봐서 뭐 실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1994년 스탠다드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이 지오툴이라는 강의하는 회사의 그 저기 강사분이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분해를 한 그림인데, 보면 이것도 자동차 본넷이에요. 본넷인데 프로파일로 관리를 하죠. 프로파일 뭐 0.8 ABC 기준으로 뭐 데이터면 ABC 기준으로 어떻게 해라.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에서는 클래스 ABC라는 이런, 아니 뭐 클래스 ABC가 꼭 자동차만 아니라도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가전에도 있고. 그래서 클래스 ABC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슛, 여기 뭐 자, 클래스 A 서비스가 뭐죠? 하니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가 만약 자동차라고 하면은 주요한 파트에 쓰인다. 예를 들자면 뭐 또 가전 분야라고 하면은 뭐 투스브러시, 칫솔, 판 PC, 손에 들어오는 PC 있죠. 이런 것들 손에 들어오니까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리퀘어먼트래요. 플러스 A 서비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프로파일 톨런스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0.8 뭐 이게 아니고 0.1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아주 깔끔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대표적인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이런 아이패드 이런 게. 아시겠죠? 자동차 본넷도 한번 앉아보세요. 얼마나 깔끔한가. 그것도 이제 클래스 A 또는 B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서페이스를 클래스 A, B, C 나눈 거예요? 등급을 예.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인간공학적으로 좀 더 접촉 많이 하는 건 거의 A로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에서도 이제 사람 손이 좀 안 되는데 이제 B나 C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클래스 A, B, C에 따라 이제 얼만큼 공차해도 되냐 회사마다 스펙이 다 있어요. 아마 저도 예전에 아마 자동차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라이센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클래스 A, B, C로 나오는구나. 그런 거죠. 일단 뭐 융합도의 정의 자체는 그러니까 이건 활용 사례죠. 뭐 이제 정의를 좀 보면 이제 요것도 뭐 보면 저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밑에도 이렇게 메꿔져 있죠.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파일 오브어 서피스예요. 라인이 아니고 프로파일 오브어 라인도 있어요. 어딨지? 라인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서피스 전체를 여기 단면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면 전체를 검사를 해주라는 의미죠. 게이지로 쫙 지글지글 해가지고 이 변곡 얼만큼 서피스가 변이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네, 측정은 3차 측정기로 할 수밖에 CMM, CMM으로 하죠 주로. CMM이 뭐죠? CMM은 뭐 잠깐만요. CMM이 어디냐면 그 3차 측정기. 그렇죠. 그죠? 네. 아시죠 이거? 예. 예, 뭐 이런 거 그렇죠. 형님 뭐 아시니까 굳이. 예. 또 지난 동영상 보면 그 작동되는 영상도 있어요. 녹화돼 있어요. 그런 걸로 해요. 그래서 보면 요 게이지로 찍다 보면 이제 그 서피스의 최저점이랑 최고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최고점, 최저점에 이렇게 가상 서피스를 만들어서 그 사이 안에 요 실제 서피스 있잖아요. 그게 위치를 하면 돼요. 전체가. 이게 이제 서피스 톨러런스의 의미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우리가 정한 0.03 안에 여기 들어오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저점, 최고점인 거죠, 결국 이건. 아시겠죠? 근데 다만 데이터 AB가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 A네요. A는 대체로 이제 원래 보면 직각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로케이션이 의미네요. A에서 얼만큼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데이터 B는 뒷면이니까 뭐 B 뒷면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겠네요. 예. 로케이션 기능들을 하네요. AB가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주는 기준으로 하네요. 대체로 바닥 A는 아까 그 뭐죠? 그 위치도 진위치도 있죠. 진위치도에서는 거의 직각도의 기준이거든요. 보면 어디 있지?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포지션 0.1 A, B, C 있죠. A 바닥이죠. 그럼 이 홀에 지각도를 요 A를 기준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서피스에서는 저런 곡면을 가지고 지각도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로케이션 기능만 하는 거죠. 그 데이터는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 조금 이제 기능들이 그 데이텀들이 각 기호마다 이렇게 역할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GD&T를 공부하려면 데이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돼야 되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메인 기준으로 0.03 떨어져 있는 요 서피스 안에 들어와라. 뭐 이런 의미겠죠. 예, 아시겠죠, 형님? 이것도 문법인데 저희 보면 만약 프로파일 0.8 ABC면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까지 적용하느냐 그런 의미인데 스탠다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어브럽트 체인지 갑자기 형상이 바뀐 구간 그 전까지만 적용을 하래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요거 채워오면 지금 요점하고 요점은 꼭지점이죠. 거기서 끝나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요 구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때 보면 여기가 뾰족해지는 구간이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적용을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형님? 역시 뭐 서피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크다 작다를 논하기가 어려우니까 역시 MMC, LMC는 없는 거죠. 그렇죠? 데이텀은 항상 써주기도 하는데 데이텀이 없기도 해요. 없는 것도 있어요. 다만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면 폼 공차처럼 작용을 해요. 진직도 이런 거. 진직도는 데이텀 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폼 공차처럼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뭐 그래서 프로파일에다 데이터만 안 써갖고 그냥 표시를 하면 진직도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게. 그런 역할을 해요. 일단 그래서 데이텀이 보면 옵셔널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MMC, LMC는 불가능한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또. 자, 보면은 이것도 보면요, 형님. 이게 제가 왜 했지? 이거는 윤곽도를 이 파트에 요쪽 옆면에다가 지시를 했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데이텀이 없죠. 프로파일 그냥 0.8이에요. 이게 0.8 맞나? 맞네요. 맞네요. 네. 윤곽도를 데이터 없이 적용하는 위도면에서 윤곽도는 다른 기호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어떤 기호일까요, 형님? 시험 시간입니다. 다른 기호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저요. 데이터며? 아니요, 다른 그 심볼. 다른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하공차하고 똑같은 그렇죠. 역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서피스를 다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피스를 검사하는 건데 데이텀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옆면에서 보지만 지금 요 놈의 정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큰 면이겠죠, 이게. 그렇죠. 이 전체를 다 긁는 거예요. 다 긁어서 그 변이가 0.8 최저점이랑 최고점이 평면도랑 같은 의미인가? 그렇죠. 플래트니스예요. 플래트니스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플루토니스를 먹어버려요. 아, 이거 형님이 척하면 척이시네요. 보니까 뭐 제가 굳이 뭐 개념이 이제 예.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평면도랑 같은 의미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플래트니스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이해시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 없이 0.2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래트니스 평면도와 같은 게 되는 거죠. 짝짝짝입니다. 자,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이런 분을 모시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형님 업무에 적용하실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 왜냐면 제작도를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레벨이 아니시죠 지금. 더 그 위에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개념도 그렇죠. 뭐 그런 거라 실제로 제작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잡은 개념을 넘기면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제작할 때 쓰는 실제 필요한 것들을 적거든요. 그러니까 분차 같은 거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위치도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간단한 거는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렇게 막 프로파일 톨러런스 열 정도는 뭐 복잡한 뭐 공면도 없고 막 그러니까. 심플한 공면인가 보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이런 거 사실 아래 것들이 해야지. 형님이 이거 왜 하세요? 신고를 해야 돼요. 관리만 하면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형님이 이거 하시는 레벨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위에 계신 레벨이니까 이건 아래 것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제가 아래 것들 하는 겁니다. 그거. 예. 좀 일단은 신고에서 많이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그좀 뭐 아시면 좋죠. 나중에 이제 가르치시고 그러면 더 좋겠죠. 어차피 이거는 파일은 제가 영상으로 또 남길 거니까. 네. 그래서 뭐 평면도 같은 경우도 공차가 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플래티니스는 폼 공차에 드니까 또 데이텀이 없죠. 그죠. 예. 근데 같이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윤곽도 하고 그러니까 플래티니스하고 같이 해서. 제가 어디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제가 했던 거에도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폼 공차, 스트레이트니스, 진직도, 플래티니스, 서피스. 진직도는 이거 라인이죠, 라인. 네. 또 축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플래티니스, 평면도는 서피스고. 그리고 이게 보면 동심도, 그러니까 아니 원심도라고나 실린드리시티도 있고. 이게 폼에 들어가고 이제 프로파일 나오고 오리엔테이션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런아웃, 로케이션, 오리엔테이션, 프로파일은 데이텀 참조가 다 있어요. 근데 폼에는 데이텀이 없어요. 예, 이거는 어떤 데이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형상만 고우면 돼요. 근데 이 프로파일이라든지 로케이션 이런 놈들은 데이텀 기준이니까 명확한 위치를 지시를 하죠. 그렇죠.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형님. 예. 여기 펜이 좋지. 아이고, 예. 여기 청소도 안 하고. 예, 그냥 가버렸네, 이 사람들이. 아니 여기 관리하는 사람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예, 형님. 근데 이게 녹화가 녹음이 되는 그거라 이제 뭘 이렇게 투덜투덜 얘기하시면 또 이게 그래요? 예. 여기 오지 마세요. 아이고. 개떡 같은 스토리를 해요 완전히. 내가 여기까지 몇 번 네. 딴 데도 네. 가봤지만 예, 아무튼 제가 장소는 안 밝힙니다. 어딘지. 여기 종로에 있는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 데이터 표시를 할 때 예. 진직도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센터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죠? 센터에다 할 수도 있고 이 경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그럼 이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건가요? 예, 같은 의미예요. 아, 같은 의미. 예, 그거 같은 의미예요. 그래요? 예, 예. 어떤 표현이 더 많아요, 도면에? 저기 센터에다 하는 경에다 하는 게 더 많아요. 경에다. 예, 근데 두 개를 다 허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센터에 하기도 하고 경에다 하는데 같은 의미다. 예,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예제를 찾아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저 두 개를 다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아직.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예. 보통 이제 이런 그 어떤 이 기하공처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거를 설계자가 지정했을 때 이거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검사를 돕기 위해서. 그래, 설계자들이 검증해야 넣어주는 되는데 이런 표면 하는 거는 이제 직접 검사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센터는 검사를 못 하잖아요. 물론 3차원 수정이라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예.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 직관적인 걸 어쨌든 경유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래서 경유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센터도 괜찮네. 아, 두 개 다 해요. 근데 센터도 저도 괜찮네. 그래서 ASME 스탠다드 봤는데 있더라고요. 예. 아 센터에도 예. 같은 의미구나 어쨌든. 예. 나중에 제가 또 뭐 저희들 뭐 대화방도 있고 하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내드릴게요. 찾아가지고 다 공유해 드립니다. 뭐 제가 이거 갖고 뭐 어차피 해외 가면 제가 언제 교류하겠습니까? 다 아낌없이 주련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또 오늘 또 파일에서 오늘 또 7시까지죠. 지금 그러면 2시간밖에 없네? 헐!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예. 여기까지 왔죠, 형님. 예. 이제 프로파일이 데이터 만나면 플래티니스 역할, 평면도 역할이다. 그죠? 그리고 윤곽도도 이제 서피스에 적용할 때 보면 만약 데이터 A를 넣어줬다. 이 도면이 보니까 형님 이게 A가 이 바닥이네요. 맞죠? 요 바닥이죠? 바닥인데 이제 여기 보면 뒷면 아니에요? 잠깐. 이게 우측면도 그러면은 뒷면 모니터 쪽 면에가 A 같은데 데이터 이쪽 뒤쪽 안 보이는 쪽 바닥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안 보이는 쪽 바닥.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안 보이는 쪽 저쪽 바닥이네요. 네, 맞네요. 예. 모니터 쪽. 그렇죠. 예. 바닥인데 이제 보면은 맞네요. 여기 그림이 있네. 데이터 A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데이터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요쪽 보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고 요쪽 거는 이쪽 뷰는 지금 여기서 앞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우측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또 이거는 또 뭔가 하면 요쪽 옆에서 본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요? 밑에서 예. 본 거, 밑에서. 예. 이 옆에서 본 거예요. 이건 위에서 탑에서 내려다본 거고 이거는 요쪽 면을 정면에서 본 게 이거고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죠. 예.
근데 보면 데이텀 A가 바닥인데 이제 이 서피스가 요쪽 서피스가 이제 A 데이텀 기준으로 0.8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직각도를 규제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직각도하고 똑같아요, 기능이. 이게 저 프로파일이 아주 오명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미국의 뭐 엔지니어들은 그냥 귀찮으면 안 넣어요, 직각도. 이거 넣었다. 프로파일을 한다요? 예. 오, 그래요? 다 빨아들입니다, 아래 거를. 음, 이거 저기 저기 GD&T 하이어라키 있어요. 보면은 형님 이게 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뒤로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보세요. 뭐 직각도 각 앵귤러리티니까 그냥 뭐라고 들어갈까? 그리고 직각도, 평행도. 경사도, 그죠? 아, 예, 경사도죠. 경사도, 이거 평행도라고 하나요? 예. 네, 직각도, 평면도, 평면도, 진직도, 그리고 프로파일 오브 라인. 요거 런아웃. 변화, 그리고 요거 흔들림, 예, 예. 진원도. 이게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인데 예. 이게 위에 프로파일로 다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그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똑같이 보면 여기도 뭐 직각도, 평행도, 평행도, 경사도.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요 위치 진위치도에 빨려 들어가 버리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 광범위하게 빨아들이는 건 프로파일이고 요 정도는 이것도 빨아들여요. 이해하셨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돈데이 선생님이 만든 그래프예요. 물론 제가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써야지 출처 돈데이 선생. 아니 제가 동영상에 다 그렇게 자막을 넣어요. 지난번 거 보시면 저 뭐 출처 안 밝히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나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데이텀이 이제 옵션 이렇게 보면은 릴레이티브 데이텀 옵셔널이잖아요. 안 넣어도 되면 안 넣으면 평면도인데 넣으면 직각도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데이터를 안 넣으면 직각도가 된다고요? 즉 데이텀을 안 넣으면 평면도였잖아요. 예. 넣어버리니까 여기 데이텀 A 넣었잖아요. 넣어버리면 직각도가 된다. 예, 이거 넣으면 직각도로 바뀌었죠. 그렇네. 그런 의미네요. 아시겠죠? 이게 오묘합니다. 예. 재밌네. 자, 프로파일 토러런스 서비스 버전 데이텀이 두 개일 때 각각의 데이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만들면서 자꾸 퀴즈를 넣네요. 왜 그랬을까? 자꾸 왜 이걸 왜 넣었을까요? 제가 아무튼 저기 이 프로파일 0.8 AB 아까 똑같은 도면이네요. A하고 여기는 바닥 아까 A 있고 이쪽 이 면에 대해서도 B를 또 줬네요.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보면은 옆에서 보면 니은자로 이렇게 뭐 A, B를 줬네요. 이렇게 이게 B네요. 이게 B고 이게 A 옆에서 보면 그죠? A, B 이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0.8 AB를 줬어요. 그러면 어브럽트 체인지니까 뾰족해진 점에서는 이 프로파일이 끝나겠죠. 여기만 이제 적용 대상이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뭐 이런 건데 토론하자고 제가 그랬었는데 뭐 지금 토론할 시각이 있나? 그래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앞쪽이 옆에서 보면 이렇대요. 그러니까 요 0.8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데이텀 A가 미치고 B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A에 대해서는 그렇죠. 직각도네. 여기 직각 표시 있죠. A에 대해서는 직각도 기준이 되고 B는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져라. 요 면이 서피스가 CMM으로 추출하면 이렇게 라인이 아니라 처음에 점이에요. 점을 연결하니까 라인이 된 거지. 점이면 그 점하고 요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그럼 로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A는 직각도 규제한 거고 B는 지금 로케이션 규제를 한 거네. 뭐 그런 의미네요. 이거 저기 프로파일을 줬을 때 데이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해 보라고 제가 넣었었던 것 같네요. 혹시 이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예. 이 부품을 3차원 측정기에 재려면 예. 어쨌든 정반 위에 이제 풀브가 올라갈 텐데 그죠? 그렇죠. 정반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평면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텀 A에다가 정변을 놓고서 거기서 제일 기준이 돼가지고 풀브로 측정을 해라고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A를 정반에 넣고 데이텀 A를 줬으니까 저
저 면은 정반에 올라가야 되겠죠. 예. 데이터로 지정된 면들은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예. 대체로 여기다 뭐 플래트니스 평면도 0. 몇 주고 A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일단 이 교육용 자료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면 관리도 할 뿐 아니라 정반에 올라가죠. 예. 그러면 이런 형상이다 하면 어쨌든 이 뒤편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러니까 면이 넓은 데를 주죠. 여기하고 여기가 데이터인데 이렇게 정반에 올려서 이렇게 측정하지 말고 이렇게 놓고서 그렇죠. 정반에 측정을 해라. 그렇죠. 그런 정반이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 순서가 사실은 측정 순서예요. 측정 그 시퀀스예요. 보면 A, B 데이터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A, B 돼 있으면 이제 이 파트를 검사 치고를 만들어 가져오면 먼저 A부터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B를 갖다 이렇게 쪼여요. 갖다 대죠. 그다음에 이제 고정하죠. 이제 그런 구조. 요 데이터 순서대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 그래서 이게 ASME 시험 보면은 저게 나와요. 저기 데이터 시퀀스 정하는 거하고 데이터 정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실무로. 그래서 ASME가 꼭 시험이 이론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보잉 프로젝트 할 때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한 가닥으로 맞췄어요. 경험 가닥이요? 그러니까 한 경험으로 그런 거 해본 경험으로. 이제 경험으로. 실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없으면은 뭐 자기들은 스탠다드만 공부하면 된다고 홈페이지에 써놨는데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ASME 홈페이지에다가 왜 변별력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합격시키냐 그런 얘기들이 올라갔었대요. 그래서 저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400명 보유자였는데 지금 700명까지 올라갔어요. 좀 전 세계 700명이면 자꾸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엄청 적으네요. 전 세계적으로 700명이면 뭐. 적은가요?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는. 그런가?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 거에 그 있었으면 기업에서 잘 모르니까. 기업에서 그렇죠. 알면 이제 이게 될 텐데. 뭐 이런 데 돈을 쓰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 기업이 일단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겠죠. 돈이 된다고 판단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요즘은 현대차도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근데 뭐 GM처럼 이렇게 디멘셔널 부서가 체계적이진 않은 그렇게 부서가 따로 있다고는 못 들었어요. 저도 글로벌 기업들은 다 있어. 보잉, GM, 뭐 포드 다 디멘셔널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용 조건 보면은 뭐 ASME 시니어 보유자 딱 적어놨더라고요. 뭐 일단 이거 이해하셨죠? 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또 없다 보니 자 프로파일에 베이직 지수 온다는 거 제가 설명 안 드렸구나. 이게 사각형 안에 숫자 있죠? 네. 그거 다 베이직 지수예요. 네. 베이직 지수가 뭐라고 그랬죠, 형님? 이론적으로 정확한 지수죠. 그렇죠, 완벽한 지수. 그렇죠? 그럼 뭐 실제로 구현할 때 이론을 적은 지수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베이직 지수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형상공차잖아요, 그죠? 베이직 지수가 들어가는 거는 공차가 있어야죠. 위치 공차하고 프로파일 예. 그리고 각도, 앵귤러리티 이 세 가지는 베이직 지수를 끌고 가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표에다 또 다 적어놨어요. 전번에 표를 좀 만들다가 말았는데 어딨지? 이거를 제가 드리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텐데요. 잠깐만요. 어딨더냐? 제가 페이지가 150페이지 대단하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와. 아니 뭐 요즘에 제가 이제 딥러닝 공부하면서 잠깐 쉬었잖아요. 짬짬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짬짬이. 근데 목표식이 없으면 이제 대단하세요. 아니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그 생각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약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예전에 신입사원들이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스스로 자료를 만드니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기 베이직 지수 써놨나요? 보면 오리엔테이션 거기서 앵귤러리티는 적용이 되죠. 퍼펜디큘러리티 직각도 적용되네. 로케이션 공차 적용되네요. 프로파일에도 적용되네. 근데 이거 왜 안 적었어? 이거 적용되죠. 이렇게 4개 들은 베이직 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지수가 가깝게 한다는 것은 보면 도면에 일반 공차 있잖아요. 일반 공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일반 공차는 뭐 보면 널널하게 풀어놓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치수는. 어디까지 왔더라. 오늘 19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갈게요. 네. 우리 연장도 될 것 같은데 시간 없으면. 시간 없으면 강의가 뭐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데 형님을 위해서 제가 안 그러려고 합니다. 빨리 가죠.
예, 일단은 저기 그 이것도 보면은 그 베이직 시스를 사용한 프로파일 톨러런스네요. 예, 프로파일이. 예. 예, ABC를 줬네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해결할 경우에 각각의 데이터이 어떻게 작용하나 이걸 이해를 해봐라. 퀴즈 시간인 건데 뭐 보면은 이것도 뭐 보면은 이제 A가 이게 탑뷰네요. 탑뷰 보면은 요거는 요 면을 앞쪽에서 본 거죠. 요거는 그렇죠. 요 면에 앞쪽에서 본 거는 바닥이네. 바닥. 바닥이 A고 탑뷰니까 요 옆쪽 밑에. 예 옆쪽을 갖다 B를 줬네요. 그리고 이쪽 면을 C를 줬네. 그래서 A, B, C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아까 이거 갖다 쓰자. 맞죠? 예. 지금 이쪽이 A고 이게 B가 된 거고. 아니네, 이게 C가 됐네. 그렇죠. 이게 옆에서 봤다고 하면 이제 이게 이게 A가 된 거고. B가 된 거고. C는 지금 보면 이게 C구나. 자꾸 나 착각하네요. 이게 C고 B가 지금 이쪽 보이는 면이네요. 이쪽. 예. 요 면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자. 지금 프로파일을 어브럽트 체인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곡점 전까지만 적용하는 거네요. 이것도 빗면에 대해서 적용한 건데 A는 바닥이니까 바닥에 대해서면 바닥에 대해서는 직각도가 돼야죠. 그리고 B가 지금 이쪽 면이죠. B가 요 보이는 면이니까 보이는 면하고 이거 저거구나. 이거는 이 상태 그대로 본 거네요. 이쪽이 그렇죠. 되고, 예. 이쪽이 C가 되고. 예. 근데 이거 왜 바닥이 데이터는 B가 됐지? 그러니까 이건 평면으로 본 거네요. 이건 예. 이쪽에서 돌린 거고 예. 얘는 그냥 그대로 본 그쵸.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얘는 요 탑뷰를 그대로 옮긴 거고, 그대로 옮긴 이건 저는 옆면에서 본 거네요. 예. 예. 얘는 보니까 데이터 C하고 B를 X, Y 축으로 써가지고 X, Y 축 만나잖아요. 각 점들이. 각 보면 이거 CMM은 지금 원래 점인데 연결하면 선이잖아요. 그래서 X, Y, X, Y, X, Y 해가지고 B하고 C는 로케이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인 거고 A는 지금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요 뒷면에. 그러니까 직각도 그런 의미네요. 뭐 그렇게 작용을 하네요. 그래서 직각도가 처음에 우선하고 B가 X축 정도 되고 C가 Y축이네요. B, C는 X, Y 로케이션 의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면이 특별히 중요한 거면 이런 식으로 콜아웃을 하면 되겠네요. A, B, C 다 쓰면. 예. 뭐 이런 도면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프로파일 톨러런스는 아주 범용한 심볼로서 로케이션, 사이즈, 폼, 오리엔테이션을 다 컨트롤한대요. 그러니까 이 기호들 다 흡수한 거죠. 예. 이거는 폼 기호의 진직도, 횡물도, 진원도, 원통도 등은 프로파일, 면용 건투, 서피스를 적용하면 하위의 심볼들의 검사를 다 포함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프로파일을 콜아웃하면 이걸 다 소환을 하는 거래요. 예. 그리고 프로파일에다가 이제 프로파일 톨러런스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것들을 갖다 소환을 한 거죠. 예. 무슨 게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소환하다 보니까. 그리고 베이직 시스와 함께 실린더 형상에다 적용을 하면 런아웃 기능도 한다. 이게 런아웃이 보면 요게 토탈 런아웃인데 실린더 문체에다가 떼고 이렇게 다양해지는. 예, 그래가지고 전체를 싹 돌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네요. 예. 보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요놈도 서피스를 전체 검사하고 요것도 전체 검사하는데 요거 차이는 토탈 런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한 실린더 돌린 다음에 게이지를 리셋해요. 근데 이거는 리셋을 안 해요. 그냥 다 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의 변경률이고 이거는 섹션의 변경률이죠. 그런 차이죠. 예. 예. 지난번 영상에 나옵니다. 참고로 형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왜 이거 어떻게 됐지? 이게 못 부르네요. 예,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이 있네. 그 프로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사용 안 쓰는 저 평면도랑 같은 역할을 한다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 떨어진 서피스가 있대요. 이렇게 하고 이거 좀 작게 뭐 이런 물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물체.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예요? 네, 하나 물체. 네. 근데 이제 하나의 물체를 보면 저기 이 ASME 문법에서는 요놈을 관리를 하려면 이쪽에다 평면도 하나, 이쪽에 평면도 하나, 두 개의 평면을 줘야 되는데 프로파일은 동시에 컬업도 할 수 있대요. 화살표 두 개 연결해서. 그 얘기 적어 놓은 거네요. 근데 왜 그림이 안 나오지? 말 보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프라널티 동시 평면성은 프로파일에 의해서 구현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같은 값 내에서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같은 값 내에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걸 코프라널리티라고 해서 이제 동시 평면성 이렇게 불러요. 미국 도면은 참고로 이렇게 해서 데이텀도 줍니다. 떨어져 있는 서피스에도 불구하고요. 자, 또 프로파일 톨러런스랑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의 차이점. 이것도 데이텀 기준으로 위치를 잡으니까 공차 누적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데이텀 ABC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ABC 순서에 따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 장소 관계없이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한대요. 아시겠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까 제가 A를 바닥으로 잡고 직각도 기준으로 잡고 BC를 X하고 Y축으로 잡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 도면을 해석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설계 의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B랑 C를 기준으로 재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만약 이거를 갖다가 프로파일 톨러런스를 없이 이렇게 한국에서 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줘버리면 뭐 데이텀이 없으니까 공차 누적도 당연히 생기겠죠. 이거는 이쪽 면을 데이텀처럼 암묵적으로 썼네. 이건 좀 그렇게 했네요. 근데 한국에서 주면 뭐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막 이 옆에 또 있고 이렇게 지수주고 이렇게 지수주고 그쵸? 체인 디멘션 주죠. 그러면 공차 누적 생기겠죠. 또 데이텀 순서가 없으니까 이 도면을 딱 받아보면 어떻게 검사를 할까? 수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들을 하겠죠. 그쵸? 설계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된다는 의미죠. 아시겠죠, 형님? 자, 이거는 적용 사례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 어디 있더라? 저기 캠축 이런 데 있던가? 이게 계속 이렇게 360도 뚝뚝 회전하면서 눌러주잖아요. 예. 그거를 프로파일부터 관리를 한대요.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 하나 있죠, 여기.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올 어라운드예요. 여기 다예요. 여기 뾰족한 짓에서 전곡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올 어라운드예요. 예. 자,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있는 표시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예, 있습니다. 전둘레. 예, 저기 올 어라운드 표시예요. 형님,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잠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정지 좀 할게요. 예.